30분 있어서 자리 착석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행하시면 네, 지금 켜져 있죠. 교육이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 혹시 다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관법 이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맡은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 검사 1부의 김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화관법 이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에 대해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 화학사고 유형 분석, 화학물질관리법 개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개요, 네 번째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구분, 다섯 번째 취급시설 검사 절차, 여섯 번째 취급시설 고시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학사고 유형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 사고 현황입니다. 기간은 2014년 1월 8일부터 2021년 3월 23일까지이고요. 자료 출처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종합정보 시스템을 참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역 사고 원인 및 사고 형태 집계 현황인데요. 사고 원인은 안전기준 미준수가 230건, 시설 결함 238건, 운송 차량은 123건, 자연재해는 8건이고요. 사고 형태로 보면 누출은 473건, 화재 40건, 폭발 48건, 기타 38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누출이 전체 사고 개수 중에 약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전라북도 사고 원인 및 사고 형태 집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7건 중에 안전기준 미준수가 7건, 시설 결함 14건, 운송 차량 6건, 자연재해 10건, 0건. 그래서 사고 형태를 살펴보면 누출이 21건으로 약 한 80%, 그러니까 전체 사고 원인하고 거의 같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사고 600건 중에서 27건으로 약 한 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화학사고 유형 분석 두 번째입니다. 유형별 화학사고 주요 원인 및 개선 대책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시설관리 미흡 부분인데요. 노후화된 시설의 부식 균열, 점검 및 유지관리 소홀, 취급시설 기준 미흡 등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는 물질별, 시설별, 특화된 취급시설 기준 강화 및 정기검사 실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작업자 부주의, 안전규정 미흡, 작업 수칙 미준수, 반복 작업에 따른 안전불감증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 실시, 사업장 자체 안전수칙 제정 및 이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송 차량 사고입니다. 과속, 졸음운전, 무리한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가 대부분이고요.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운반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화학물질 관리법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 일반 화학물질들이 있고요. 취급시설 보면 설치 이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2021년 4월 1일 날 시행된 것이 있고요. 설치 이후에 설치검사, 정기수시검사, 자체점검, 안전진단 등이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제7호부터 13호까지인데요. 위해 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 대비 물질, 그 밖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취급시설로는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합니다. 다음, 위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설치 계획 수립을 하고 화학물질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를 검사 개시 60일 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조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별표 4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 작성하셔가지고 화학물질 안전원에 적합성 통보 및 이행평가를 요청하시고 결과 통보를 받으신 다음 취급시설을 설치 그리고 설치 검사를 신청하시고 결과 통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이 3개 기관이 있고요. 이 3개 기관 어느 곳에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설치검사를 마친 사업장은 영업허가 신청을 하시고요. 취급시설 가동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급시설 운영 가동이 있고 나서는 자체 점검하시고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학물질관리법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취급시설 설치 완료, 설치검사, 취급시설 설치 완료된 사업장이 신청하시는 거고요. 제조 사용, 저장 보관 등 분야별 총 331개 기준으로 설치검사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정기수시 검사는 영업허가 대상은 1년에 1회, 영업허가 비대상은 2년에 1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고요. 검사기관은 상공입니다. 수시검사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은 이번에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됐는데요. 장애영향평가서가 아니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등급별로 매 4년 가, 8년 나, 12년 다. 이 연도마다 해당 연도마다 안전진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하위 규정 수량 미만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12년 설치 또는 정기검사 적합 통보일로부터 매 12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 위험도가 다로 선정된 업체와 같습니다. 항목은 기본 항목 19개, 지적 항목, 선택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위 규정 수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기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6개 항목에서 9개로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로 해서 9개로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현황인데요.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5 그리고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제2020-5호부터 12호까지 이건 작년 12월 22일 날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가 지난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한 번씩 봐주시고요. 더불어서 염색업종하고 표면처리업종의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표준 검사 기준이 아니라 염색업종 또는 표면처리업종 설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검사나 진단을 받으시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나 안전원 홈페이지 또는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시면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급시설 검사 안전진단 방법입니다.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 고시 제2019-157호인데요. 요것이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반기 내에 2021년 6월 1일 내에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검사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취급시설 가동 이전에 실시하는 거고요. 방법은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그 결과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검사도 마찬가지고요. 영업허가 대상은 1년, 그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2년 한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시검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하는 자로서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화학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7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청하고 수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입니다. 요번에 좀 바뀌었는데요. 4월 1일자로 바뀐 내용입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의하여 취급시설의 위험도 검토 결과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가위험도는 4년, 나위험도는 8년, 다위험도는 12년마다 정기 안전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정기검사의 적합 통보일로부터 매 12년에 해당하는 시설은 정기 안전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검사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입니다. 제19조를 보면 별표 1 제5호 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보관하는 경우 별표 3의 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 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그 다음에 운반, 그 다음에 기타 군사, 의료, 항만, 철도산업, 농약, 항공보안법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다위험도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12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절차입니다. 저희 공단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시스템, 저희가 이제 세이프캠으로 불리는 www.safechem.or.kr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시스템으로 회원가입 검사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토대로 검사 진단 대상 확인, 그다음에 허가증과 신청서 일치 여부, 기준 안내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서류 검사, 현장 검사로 나뉩니다. 서류 검사는 허가증, PFD, PNID, 현장 배치도, 장애영향 평가서,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등을 보게 되고요. MSDS, 그다음에 자체점검대장, 교육일지 관리대장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현장 검사는 부식, 균열 등 외관 검사를 주요 위험 공정 세부 검사는 육안으로 주로 확인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현장에 그 측정기기 가지고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 결과 부적합 또는 권고사항 항목 내부 토의, 그다음에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 취합, 그리고 마지막에 검사 결과 통보 및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이거는 검사하고 안전진단 절차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린 건데요.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 공단은 저희가 검사를 완료하면 세이프캠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결과서가 완료가 되면 향후에는 담당자분들께 문자가 가는 결과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가면 전에처럼 이제 그 우편으로 접수를 하지 않고 직접 사업장에서 출력하셔가지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취급시설 고시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작년 교육 때도 이슈가 좀 됐었던 건데요.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 방안 적용 범위가 확대가 이제 4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가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것이 뭐냐면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에서 작업할 경우 오히려 사고 위험이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한 대체 인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요게 이제 4건인데요. 1-1 첫 번째로 보면 신규 지정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개정 취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추가로 지정된 신규 물질 257종의 기준 적용 방안을 마련한 건데요. 개정 내용으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 시설과 동일 수준으로 방류벽, 배관 비파괴, 내압 등 안전관리 방안 19개 항목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방안 외에 안전성 평가 적용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보완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기존 시설 판단 기준입니다. 시설의 교체, 변경, 취급하는 물질 변경에 따라 기준 적용 마련인데요. 전에는 화학물질을 추가하거나 뭐 예를 들면 가성소다를 쓰고 있는 사업장에서 뭐 수산화칼륨을 물질 추가를 하면 설치 검사를 받으셔야 됐었는데요. 현재는 부속 설비 변경이 없는 경우, 그리고 기존 시설보다 용량이 커지지 않으면서 그 외 시설 규격, 뭐 재질, 설계 압력 등은 기존과 같거나 상향되는 경우, 여기서 상향되는 경우라 함은 예를 들어 재질이 뭐 카본 스틸, SS 재질을 사용을 하다가 바뀌면서 뭐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 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해 화학물질 변경 시 동일한 기술 기준 및 세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라 함은 앞서 말씀드린 수산화나트륨, 뭐 예를 들어서 수산화나트륨 뭐 50%를 사용하다, 수산화칼륨 뭐 80%를 사용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차기 정기 검사 시에 설치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바로 설치 검사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거고요. 대신 물리적 위험성이 변하는, 예를 들면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다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한다, 또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다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행과 동일하게 설치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배관 설비인데요. 기존 시설의 배관 성능 증빙 불가능한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 안전관리 방안으로 배관의 재료, 구조, 강도 및 두께 기준에도 아래의 추가 관리 방안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4개인데요.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그리고 주기적인 배관 두께 측정 등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기록 관리하는 경우, 위험도 기반 검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RBI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인 경우에는 배관 항목을 적합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배관 누출 금지구인데요. 기매설된 지하배관의 굴착, 절단 및 용접 등을 통한 시설 개선할 경우 2차 사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전 시설에 대해서는 공정운전 조건에 대한 점검 기록 및 점검 수행 및 기록 관리하는 경우와 2014년 12월 31일 이전 배관의 전기 방식, 두께 측정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경우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준 적용 정비, 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총 11건인데요. 2-1 건축물 층고 높이입니다. 개정 취지는 높이 기준을 삭제하여 타법의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전에는 뭐 단층 건물 8m 미만, 뭐 각종 방화문 피리침 설치 시 20m 이하였던 기준을 건축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높이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인데요. 내진 성능입니다. 건축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다루는 규정을 삭제하여 중복 규제를 해소했는데요. 전에는 내진 성능의 확보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진 성능은 증빙 자료를 제시를 안 하셔도 적합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방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다루는 규정을 삭제하여 중복 규정을 해소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실내외 저장시설, 실내 보관시설, 윤활성 물질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방폭 전기, 기계, 기구 설치가 필요했는데
이 기준을 저희 화관법에서는 삭제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하였습니다. 예, 결론은 이제 없어졌다는 내용이죠. 취급시설 정비 합리화 네 번째입니다. 검지경보 설비. 개정 취지는 액체나 기체 상태 유해 화학물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는데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와 일치화시킨 내용입니다. 모든 시설에 감지 경보 시설이 있어야 됐었는데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 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여 검지 경보를 설치해야 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액체나 기체 중요하겠죠. 고체는 안 해도 됩니다. 다음 검출부 설치 위치입니다. 검출부 설치 위치를 구체화했는데요.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취급시설 주의 상황, 시설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하되 다음 네 가지와 같다. 첫 번째,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 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 설비 주변 지역 여기다가 이제 설치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저장 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세 번째,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네 번째, 그 밖에 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요 네 부분에 설치를 하시는 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안전밸브 용어. 네, 조항의 용어와 본문의 표현 일치인데요. 안전밸브 파열판에서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으로 이렇게 규정되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안전밸브 배출물질인데요. 개정 취지는 배출물질이 처리 설비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직접 배출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한 건데요. 기존에는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가스를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처리하도록 함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공정 특성상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할 수 없으며 처리 공정 설치로 인하여 위험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좀 제시를 해 주셔야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전기 제거, 설비 및 피뢰침 관련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경우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는데요. 기존에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유해화학물 취급시설의 설치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은 정전기 제거 설비, 피뢰침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위험물 관리법의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그러니까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함량 기준이 낮은 거는 위험물 관리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산화성이긴 하지만 피뢰침이나 정전기 제거 설비를 갖추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상으로는 하시는 게 좋겠죠. 아홉 번째입니다. 방지턱, 트렌치 및 집수조 용량. 개정 취지는 칸막이로 구획된 운송 차량의 경우 용량 적용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의 운송 차량 탱크 용량의 4분의 1, 약 6톤, 25톤 기준으로 해서 약 6톤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확산 방지 시설이었는데 개정되면서 칸막이로 구획된 운송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방지턱, 트렌치 및 집수조 용량은 구획된 부분 용량 중 가장 큰 부분 용량의 4분의 1. 지금 현행 법으로는 4,000리터인데요. 4,000리터의 4분의 1이니까 1,000리터가 되겠죠. 1룹에 1세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배관 내압 시험이고요. 예외 인정 조항 중 배관의 일부를 교체하는 경우에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내압 시험 대상인 배관의 일부분을 신규 설치, 보수 작업 등의 이유로 용접 시 해당 배관 용접부의 100%가 비파괴 검사, 방사선 여기서 100% 비파괴라 하면 방사선 투과하고 초음파 탐상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액체 침투 탐상이나 이제 자분 탐상은 제외가 됐고요. RT하고 UT, PAUT에 합격한 경우 적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번째,
내화 기준입니다. 개정 취지는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제1항 적용 대상을 구체화했는데요. 개정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경우를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현장 혼선을 해소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내화 기준 제270조 제1항에 적합한 인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기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인화성 물질만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 세부 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 정비 네 가지인데요. 여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비금속 배관 본문과 조항으로 섞여 있던 부분을 세부 기준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건데요. 세부 기준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를 한정하여 비금속성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공정의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조항으로 섞여 있던 부분을 조정을 한 내용인데요. 비금속 배관 취급하시는 사업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관 비파괴입니다. 기술 기준과 세부 기준의 대상 범위 일치화 및 용어 정비인데요. 세부 기준은 기술 기준에서 정한 물질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세부 기준 시험 방법 대상, 유해 화학 물질, 급성 독성 물질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가동 전 설치 검사, 용접부 검사가 아니라 시설 가동 전 용접부 검사를 설치 검사로 문구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설치 검사는 용접부 검사죠. 시설 가동 전 설치 검사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시설 가동 전 용접부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배관 비파괴 문구가 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접지 저항치인데요. 이거는 뭐 접지 저항피를 접지 저항치로 단순 용어 수정한 내용이고요. G포스는 G포스 기준으로 안전원고시 제2017-10호에서 유해 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로 이동해서 G포스를 용어 정의 부분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정기, 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이 행정 예고가 됐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 기간은 끝났고 기존 환경부 고시 제2019 157호가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아마 상반기 내에 고시가 될 것으로 되고요. 개정 이유는 그간의 화학물질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그리고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신청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고 이제 개정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장애영향평가서 명칭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고 안전진단의 시행근거를 법 제24조 제4항에서 5항으로 변경.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조항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경미한 시설 변경 시 우선 가동 후 검사 절차 반영. 이것도 현재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방폭이나 내진 이런 것들은 현재 검사표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삭제돼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급시설 검사 진단의 신청 방법 절차 구체화인데요. 이거는 환경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의 주요 변경 사항을 좀 살펴보면 설치 검사, 취급 물질 추가는 변경 허가 대상이므로 가동 전 설치 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물질이 추가되더라도 시설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불투명했었는데요. 물질이 추가되더라도 시설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 검사 미실시 앞에서 말씀드렸죠. 단 물리적 위험성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치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다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지 인화성 물질만 취급하다 부식성 산화성 자연 발화성
이런 물질들을 취급하시게 된 경우에는 설치 검사를 현행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가 면제자의 시설 변경 사항은 차기 정기 검사 시에 설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 검사가 면제된 연구실에서 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 검사 시점이 불명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실 등도 허가 면제자와 동일하게 변경 사항은 차기 정기 검사, 그러니까 연안법에 따른 정기 검사 시까지 설치 검사를 받도록 기준을 명확하였습니다. 검사 신청일입니다. 검사 신청일은 한 사업장에 다수 시설이 있어 시설별로 검사 신청 기준이 다른 경우 통합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했는데요. 가장 앞선 기준일로 통합하여 검사가 가능함을 명확화했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서 이렇게 지금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시설이 여러 개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 한 번에 몰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신청 시기인데요. 위험도가 변경될 경우 안전진단 신청 시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불분명했습니다. 근데 변경된 내역을 보면 기존 진단 일정과 변경된 위험도에 의한 진단 일정 중 먼저 도래하는 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명확화했는데요. 예를 들면 나 위험도였다가 가 위험도로 바뀐다든지, 장애영향평가 기준으로는 뭐 고위험도에 아니 중위험도에 있다가 고위험도로 바뀐 경우도 있을 거고, 고위험도에 있다가 중위험도로 바뀐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변경된 위험도에 의한 진단 일정 중에 먼저 도래하는 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명확하였습니다. 요게 앞서 말씀드린 유해화학물질 취급설의 설치, 정기, 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지금 행정 예고가 되어 있는 내용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공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프로그루 지원단을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K에코 화학안전지킴이를 검색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화관법 이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그러면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있습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어떤 것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환기시설 부분, 허지윤 선생님, 어떤 내용이신가요? 좀, 어, 허지윤 선생님, 창해 에탄올의 질문, 환기시설 장치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환기시설은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의 급기구, 급기구 크기는 8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이 부분은 맞습니다. 창문은 별도의 급기구나 뭐 환기 장치로 인정되지 않고요. 근데 여기 맞으신가요? 예, 급기구나 배기구, 환기는 반드시 다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환기 내용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탱크가 구획이 돼 있다라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급기구를 설치하셔도 되는데요. 물리적으로 구분이 돼 있지 않다면 전체를 대상으로 환기장치 또는 급기구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 사용 시설 관련해서 희석이 돼서 유해화학물질 함량 기준 미만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환기장치는 그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김현정 선생님. P탱크에서 서스탱크로 변경 시 용량이 그대로면 추가 안전관리 방안 진행되는 건가요? 추가 안전관리 방안 고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추가 안전관리 방안의 고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고요. 이런 경우에 추가 안전관리 방안이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조금 뭐 배관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긴 한데 이 추가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게 사실 기존 시설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아주 위험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개선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것을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제 추가 안전관리 방안이 진행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아니면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사진이나 이런 것도 좀 해서 보내주시면은 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규흠 선생님, 백규흠 선생님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안전진단이 현재까지는 제가 지금 뭐 환경부의 어떤 뭐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말씀은 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현재 저희가 받은 문서상으로는 설치 검사가 1순위, 그 다음에 정기 검사 또는 최초 정기 검사가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가 안전진단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현재 저희 공단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안전진단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산업안전공단이나 가스안전공사도 환경부에서 문서가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올해 안에는 안전진단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선호 선생님, 취급 물질 추가 시 설치 검사는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설치 검사 받으셔야 되는데요.
면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급 단순히 물질 추가만 되는 경우, 그다음에 설비 변경이 없는 경우,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톨루엔을 운반하다가 뭐 가성소다를 운반한다, 뭐 이런 경우는 잘 없으시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받으셔야 됩니다. 대신 물리적 위험성이 동일한 시설 기준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 검사를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유인석 선생님, 교육 자료는 저희 그 공단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프로그루 지원단 검색하시면 최근 고시나 질의응답, 그다음에 뭐 개정 고시 내용들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 선생님, 음, 음. 네, 맞습니다. 어, 이게 지금 다 보이시나요? 이게? 다른 분들도? 네, 다 보여요. 어, 기존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화학물질이었다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유해 화학물질로 변경된 경우 고시일 기준 2년 이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및 영업허가 득 4년 이내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2회 설치검사를 수검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유해법으로 받으면 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설치검사 시 유해법으로 수검을 받고 취급시설 기준인 시행규칙 별표 5의 경우 4년 이내에 준수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잘 아시네요. 예. 지금 현재 화학물질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정기, 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부 고시제 2019 제 157호를 확인하시면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그 유해법으로 검사 받으셨던, 그러니까 국법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뭐 바닥 코팅 여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지금 현재는 배관 설비부터 나와 있는데 예전에 유해법으로 했을 때는 바닥부터 나왔었는데 그 검사 시트에 의해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년간 유예는 예, 맞습니다. 4년간 유예 받으시고요. 4년 이후에는 최초 정기가 되겠습니다. 김수환 예, 선생님, 장애 영향 평가서만 제출한 사업장입니다. 사업 증설 신규 유형 지원. 장애 영향 평가서만 제출을 하셨다고요? 지금 그러면 승인을 받으셨나요? 장애 영향 평가가 승인이 되셨다면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새로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교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교육 내용에 조금 의문이 있으시면은 해당 검사 기관의 검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네이버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화관법 위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 관리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태훈 선생님이 더 질문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관련 설치 검사나 정기 검사 담당하시는 기관에 추가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관법 개정사항 관련 내용이 예정돼 있고요. 15시 30분부터 교육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휴식하시고 15시 30분까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